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34 제목은 보상. 이 시는 2022년 11월 27일 날 쓴 시고요. 네, 읽겠습니다. 보상. 보상을 받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고 도전을 해야 보상이 온다. 그동안 보상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용기를 내지 않은 것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를 쓰셨을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이 안 한 것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사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고 도전을 해서 나 보상 많이 받았다. 일종의 나의 어떤 걸어온 삶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용기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렇게 들으면 욕심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니 뭐 지금 그렇게 해서 보상 받고 뭐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 됐지 왜 앞으로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 미련이 남았다고 표현을 할까. 이제 뭐 이렇게도 지금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젊음에 대한 젊음을 뭘로 기준 지을 것이냐 그런 얘기 듣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젊은이다라는 이야기.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 삶의 자세가 젊음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이 보상이라는 게 사실 듣다 보니까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생명이 기우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느낌들로 이해가 됐어요. 이 보상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또 돌려받고자 하는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못 받은 게 있나라는 생각을 좀 듣긴 했는데 쭉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더 하면 모든 행동들은 다 당연히 어떤 보답들이 있죠.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주는 모든 보상들. 보상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제가 이제 그렇게 읽어낸 것 같네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 제목 지금 보상을 썼잖아. 그래서 이제 보상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뭔가 give and take. 내가 이걸 줬으니까 이걸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보상 아니면 마치 무슨 상 받는 것처럼 뭐 뭔가 결과를 꼭 봐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런 성실함에 대한 하나의 이제 만족감? 보답이 돌아오는 것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내 자신의 만족감 이런 걸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로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다 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좋게 돌아온 것에 대한 내가 거기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제 그런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미련.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걸 더 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에 이제 여운을 지금 남겼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읽으면 보상을 받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고 도전을 해야 한다. 도전을 해야 보상이 온다. 그동안 보상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용기 내지 않은 것에. 여기서 내가 지금 두 번째 시를 읽으면서 나한테 좀 들어온 단어는 용기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왔고,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용기, 그 용기를 내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돌아오는 그것은 상당히 뭐 지금 제목처럼 보상 받는 것 중에서도 아주 좋은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나는 확신이 있고 또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새로 시작하는 거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기존에 쭉 해오던 거는 어렵지 않아. 용기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 아,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험 감수할 필요도 없고, 남으로부터 지적, 이렇게 무슨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그냥 해오던 거니까 그대로 가면 돼. 근데 거기는 변화도 없고, 거기는 그냥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길이, 그런 상태로는 개척이 되지 않지.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의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뭔가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자리를 매김을 하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걸 못하도록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서 해내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실패의 경험도 많고 상처의 경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할 때 또 다른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거에 두려움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보면 사실 겁이 없는 게 상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저없이 도전하는데 나이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계산할 게 많아지고, 그렇지. 또 어떨 때는 감당해야 할 피로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익숙한 것에 다시 젖들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그렇지. 그런데 새로운 것, 지금까지 이것이 아닌 것은 언젠가 시작을 하고 언젠가 그게 보여져야지만이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보게 되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있고 투쟁이라는 게 이게 나와의 투쟁이기도 하잖아요. 고정시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기존의 어떤 교육을 쭉 해오던 데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은 그냥 묻혀서 그냥 괜찮아.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면 이제 나 이해 안 된다. 저 사람 이상한 행동한다. 아니면 저게 교육이냐. 뭐 저렇게 해서 교육이 되냐. 뭐 왜 이건 안 하고 이거는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들어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냐. 그거를 이겨내고 이게 그래도 이게 진리고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서겠다 할 때는 어떨 때는 쫓겨날 각오하고 그냥
생계가 그냥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몰려가게 되는 경우에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냐?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용기, 이게 이제 도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제재가 없어. 괜찮아.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오히려 가장 먼저 유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제도 속에 있는 이제 기관들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교재의 모양도 바꿔야 되고, 뭐 내용도 완전히 바꾸고, 뭐 교육의 형태도 이제 뭐 맨날 해오던 뭐 여러 가지 안 하고 뭐 다른 거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무리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쉽지 않죠. 뭐 거의 인민재판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어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주적인 교육이고 이제 그게 평화 교육이라면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기, 이제 뭐 힘들지만 견뎌내야 되는 그러면 보상, 그건 거기에 오는 보상이라는 거는 정말 뭐가 그게 물질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런 어떤 정신과 그런 가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보상이라는. 근데 이제 다른 단어 하나는 내가 여기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용기를 내지 않은 것에 미련이 있다. 난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창의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인간은 끝없는 창의성의 존재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창의를 뭔가를 창조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 만약에 창의성이 없다? 그건 뭔가 한 부분이 빠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뭐 예를 들어 60대, 뭐 70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서 다 물어봐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거 미련이 남는다. 다 이야기할걸? 왜? 인간이니까. 인간에 있는 그 어떤 그 창의성을 끝없이 솟아져 나오는 이 창의성을 어쩔 수 없어. 그게 없으면은 그건 뭔가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고, 이래야 이게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없지. 창의성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창의성이 꼭 무슨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기보다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도전, 아니면 뭐 환상 내지는 뭐 상상 내지는 뭐 있잖아. 그런 시도하고 시도 뭐 이렇게 안 돼도 그냥 그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아직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얼마나 좋아 이거. 창의성이 솟아나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요 근래 이제 오프라인 세계,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가 다양한 컨텐츠로 이렇게 플랫폼하면서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보긴 하지만 실력이 없다고 해서 못할 건 없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인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더 시작이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면서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진 관련된 플랫폼에 뭐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글쓰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 워낙 다 다채로워졌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요 흐름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는 주제가 없고 너무 다방면이라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저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창조 쪽으로 보면 오늘날의 그 기자들이 창조성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근데 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에 들어가서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게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창조성의 도전은 뭐냐면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사실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유튜브나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조회수 높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자신을 왜곡시키고 그렇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통제가 안 되고 이제 막 퍼지는 그렇지. 좀 뭐 이 온라인 세계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다채로운데 그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늠되고 예상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게 온라인에서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인간의 무궁무진한 창조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고 또 동시에 그 통제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범죄들도 있을 수 있고 폭력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해지는 거죠. 그냥 폭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가장 조금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게 이제 그래도 어떤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어떤 인류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소양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인간이 좀 뭐 철학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은 어느 선에서는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 그게 있고 그 위에 창의성이 되면 양질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막 너나 나나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그런 것들은 선택을 하는 사람의 몫이잖아. 그 선택하는 사람에게 어떤 편향된 그 편식이나 또는 어떤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다른 형태로 소화되고 선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좀 글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그게 조금 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근래 이제 꼰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기성세대들, 나이 많은 세대들이 이제 나 때는 하면서 젊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인터넷이란 걸 거의 사용하지 않은 세대고 20살 이후부터는 인터넷이 완전 보급화됐는데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된 후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 세계 안에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가늠되지 않는 세계,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게 꼰대라서 그러는 건지 정말 불안한 건지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또 그 세대 나름대로 또 뭐 질서들을 그렇죠. 어떻게든 만들어 가고 있을 텐데 그 언어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범죄들도 계속 나오니까 TV 보면 뭐 인터넷 이용한 범죄들도 나오고 보면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굳이 믿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지금까지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파괴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또 어쨌든 살아남고 하는 거 보면 기본 근저에 그렇지. 선이 흐르고 있다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바로 그거 나도 그렇게 네. 생각해. 네. 나도 그 믿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간은 다 자기 성숙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기들 안에. 그러니까 방법은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지금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 신문명 신세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그 변화된 삶 속에 우리가 있는데
괜찮을 거다. 괜찮다. 뭐냐? 왜?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인간은 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찰할 수 있는 힘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뇌할 수 있는 힘. 난 인간의 그 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험이 어떻게 와도 인간은 해낼 거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이 뭔지를 찾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어떤 형태로든 찾을 거다 하는 데 대한 그냥 그 믿음으로 나하고 다른 데서 오는 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이 가치가는 어떤 그런 그 인격의 완성은 아니더라도 뭐 인격이 좀 이렇게 그건 이제 초중고 학교가 담당해야 되는 몫이기도 하지. 이제 인격을 어떻게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들 거냐. 교육의 목표가 그거니까 이제 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게 이제. 근데 과연 교육은 학교에서 인격적인 인간을 만드냐? 그 학교에서만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이제 인격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지금 같으면 뭐 계속 그냥 누가 더 많이 하냐, 뭐 입시를 더 점수 얼마 많이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인격은 언제 다루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인이 답해야 되는 문제로 다 가서 개인의 몫으로 다 남을 텐데 그러면 이제 개인 안에 있는 이 힘을 믿는 수밖에 없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다. 그 말의 전제는 인간이 선하다는 신뢰에 의해서 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한 사람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자기 안에 뭔가 명분이나 정의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충돌되면서 폭력으로 행사되고 그렇지. 하지만 그 사람 속에도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최근에 그 중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해가 좀 돼요. 학교가 입시를 위한 어떤 그냥 과정인데 사교육이 대부분 그걸 또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기술적으로 이제 사교육을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되게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졌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굳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계속 폭력들이 양산되고 또 이런 부분들 보면 기존의 학교가 했던 기능들이 지금 굉장히 기능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학교에 요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학교에 나오는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학교란 현장 아니어도 교육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고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악한 게 아니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의 주 관심은 내가 가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로 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 관심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 거의 없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 현상들 보면 결국 자기가 가진 상처들에 관심 갖는 시대들 이미 그러고 있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좀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랄지 인간 심리라는 게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각자의 위치에서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처럼 이제 학교나 아니면 어떤 이제 공간 안에서 모여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 사적 공간으로 이제 많이 분리되고 있어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뭐라고 할까? 물론 다 각자 자리에서 다 나름 그 더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걸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더 늘어나면 어떡하나 이제 이게 이제 좀 걱정인데 왜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거야. 그 힘이 있는 근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근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좀 이미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치료하는 데가 있잖아. 무슨 이제 뭐 마약 중독 치료자, 그렇죠.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그런 이제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기관들, 센터들, 뭐 병원들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중독자들이 좀 많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좀 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혼자 뭘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상태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가는데 그렇죠. 필요한 기술, 그렇죠. 뭐 태도, 지식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좀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되면 인간은 다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사실 과거에 보면 이제 한국의 의료가 굉장히 취약할 때는 예방접종 이런 게 흔치 않았잖아요.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것보다 미리 예방해서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건강 예방이 되고 아이들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렇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교육 쪽에서 좀 더 많이 하고 그것도 실험 단계로 실험적으로 막 학교에서 지금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저쪽에 그 스웨덴인가 어디 북유럽 쪽에 지금 내가 알기로 내 지식 잘못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거를 하는 책이 지금 나와 있어서 책 제목이 이제 미다이난더 그러니까 서로 함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그 중점적인 게 그냥 거의 그냥 자기 내면의 힘 이거를 길러주면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뭐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사는 하나의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연구와 그런 실험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하는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퍼지고 좀 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되면 그게 예방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시 한 번 더 읽고 끝낼게요. 제목 보상. 보상을 받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고 도전을 해야 보상이 온다. 그동안 보상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용기를 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